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도현지라고 하고요.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하게 된 제목은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 여성성, 증강현실 광고에서의 알고리즘 젠더 구성입니다. 네. 문제 제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전통 광고는 여성 신체를 재현합니다. representation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AR 광고는 여성 신체를 재현하는 또 다른 광고 형식의 단순한 몰입형 광고 형식인가? 아니면 신체와 젠더를 재구성하는 기술적 장치인가? 여성 신체를 재현하는 전통 광고에 비해서 여성 신체의 가능성을 디자인하는 기술적 장치인가? AR 광고는 여성 신체를 다시 설계하는가? 아니면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가? AI의 기술 주체성이 인간 주체성처럼 자연화되는가? 이 말인 즉슨 기술이 설정한 판단 기준이 사용자의 선택처럼 느껴지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연구 초점은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 여성성입니다. 증강현실 광고에서 여성 신체가 어떻게 디지털적으로 재구성되는가인데요.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 여성성은 재현,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리고 설계, 실제로 이제 제작자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드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또 문화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또 아이디올로지까지 가는 이런 코드화 상태의 세 단계를 거쳐서 이런 프로그래밍 되고 알고리즘 되는 그런 여성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박사 논문 때 배웠던 아줌마의 증강현실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현실과 가상이 단순히 결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강현실로 하는 그런 사진 같은 걸 보시면 실제로 그냥 어떤 내 얼굴에 그냥 가상현실이 이렇게 가상 정보가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현실 세계 위에 가상 객체를 입히는 기술 정도.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실시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모두 각각의 비등비등한 조건들인데요. 두 번째 조건은 실시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움직이거나 환경이 변할 때 가상 객체도 즉각적으로 함께 반응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3차원 정합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 가상객체가 현실 세계의 3차원 좌표계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언캐니 밸리와 같은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 기술은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 충족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AR은 단순히 시각적 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현만 하는 그런 매체가 아니라 신체 위에 가상규법을 정합시켜서, 여기서 정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원어로는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고 규범적으로 느끼게 하는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즉, AR은 재현 매체가 아니라 규범적 정렬 매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AI와 함께 작업해본 아까 아줌마가 얘기한 몇 가지 조건들인데요. 첫 번째는 리얼하고 벌추얼이 그냥 단지 결합하는 상태입니다. 컨비네이션. 2차원적으로 그냥 결합만 하는 상태인데요. 두 번째는 리얼타임 인터랙션. 그래서 내가 얼굴을 움직이면 가상 객체도 같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상태는 registration. 정합 상태인데요. 이것은 이제 가상 객체가 나의 실제적인 그 환경과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증강현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주제가 제가 지금 궁금해했던 그 알고리즘, 여성성, 그리고 프로그래밍 된 여성성,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세 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과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의 수행성 이론과 연결이 됩니다. 여성성은 반복 수행을 통해서 구성, 자연화, 규범화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꼭 이렇게 선택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셀프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규범화되는 상태로 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AR은 가상 객체를 정합하는 방법으로 그 수행을 자동화합니다. 젠더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내 얼굴에 뭐 어떤 가상 객체를 입힌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는 푸코적 신체 권력 분석 가능입니다. 그래서 젠더화된 규율이 자기 관리로 작동하는 건데요. 필터는 자기 감시 장치로 자기 관리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통해서 기준이 마치 자연적인 기준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따 이제 예와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플랫폼 권력과 연결. 그래서 기본값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범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자연스러운 정상 얼굴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또 이제 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아즈마라고 이 사람은 완전히 젠더하고는 관련이 없는 증강현실말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바로는 AR은 신체 위의 가상을 정합시키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 AI 기술의 결합은 이러한 정합의 가상 기술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연한 것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버틀러. 버틀러는 이런 여성성을 사용자의 반복 수행을 통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AR과 AI의 기술 주체성을 자신의 주체성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어 자신이 실제 참여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코는 젠더 권력이 신체를 미세 조정하며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고리즘이 제시한 옵션과 인터페이스가 유도한 비교가 내가 선택한 것처럼 실제 내 취향인 것처럼 인식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결합하면 AR 광고는 신체 위에 가상 규범을 정합시키는 것이고요. 그 수행을 반복하고 자동화시켜서 규율을 인터페이스 차원에서 작동시켜 자연스럽고 정상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AR을 통해서 재미있게 접속해보고 내 얼굴에 얹어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규범을 강요하게 되고 어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돼서 내가 꼭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들을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 그,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결국은 스냅챗에서 셀피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최고의 이상적인 수준,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 규범화하는 그런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얼굴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얼굴을 보면서 이런 얼굴에 다가서 이런 얼굴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런 얼굴을 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성형수술을 감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어, 제, 게 지금 슬라이드죠. 예. 결국은 이런 스냅챗 디스모피아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외모 불만족, 그리고 자기를 객체화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이 존재를 하지만 소셜미디어 중심,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근 뉴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선행 연구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플랫폼 중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신체 이형증 증상, 과 정적인 관계를, 상정한 관계를 보이며, 자기중심적인 완벽주의가 이 관계를 조절한다라고 굽타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외형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에 기반을 둔 스냅챗 렌즈를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신체상 염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셀피 필터가 활용될 경우 스냅챗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이 신체 이형증 증상과 관련된 신체상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물론 밝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들은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근 뉴미디어 상황,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아니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이나 아니면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버틀러를 비롯하여 많은 여성학자들이 젠더가 반복 수행해서 결국은 그 젠더가 수행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들을 연구를 했지만, 디지털 인터페이스 조건이 분석이 부족했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연구들을 말씀을 드리면, 젠더가 이미 존재하고 그 위에 규제가 덧붙는 것이 아니라 규제 관점 자체가 젠더를 주체로 생산하며, 이는 푸코 권력 개념을 따른 것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젠더의 그런 상태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젠더를 젠더가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꼭 선택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이런 푸코의 권력 개념을 따른 것으로, 권력은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힘이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젠더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개념이, 그게 결국은 젠더가 작동하는 결과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규제에 종속되는 동시에 그 규제를 통해서 주체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의미를 합니다. 버틀러의 젠더 수익성과 크렌쇼의 교차성은 백인 제국주의적 젠더 개념을 드러내고 해체하며 젠더 연구를 탈식민화하는 데 필요한 대안적 인식론이자 실천적 도구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젠더 수행성과 교차성은 최근은 아니지만 젠더 연구에서는 거의 끝자락에 연구되고 있는 것들로서, 이제 그 젠더를 약간 좀 어떤 실천적 도구로 젠더를 아니라 젠더 연구를 실천적 도구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알고리즘 편향입니다.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연구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값의 정체성, 그러니까 기본값 디폴트, 기술의 디폴트 값이 단순한 초기 설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규범과 가치가 이미 선택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한계점은 젠더 수행과의 통합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객관적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 그 젠더가 빠진 이제 그 선행 연구들을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수집, 모델 개발, 평가, 배포 등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편향은 특정 집단에 대해 예측 성능이 일관되게 더 좋거나 나쁜 경우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 편향은 어떤 기준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일탈된 결과로 가치 판단이 스며든 설계, 데이터 사용 맥락 전체에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특정 가치를 구현하는 기술적 산물이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밝혀내고 싶은 것은 이제 알고리즘 여성성, 프로그래밍된 여성성인데요. 기존 연구는 뉴미디어 기술 기반 기술 편향에 근거해서 외모에 부과되는 젠더화된 규범에 대해서 다루는데 부족합니다. 즉,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R 광고는 젠더 수행의 조건을 어떻게 코드화하는가? 그러니까 재현과 코드화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AR 광고에서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코드화라는 것은 뭐 디폴트 값이라든지 거기서 사용되는 뭐 색깔이라든지 대안 조건 옵션이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코드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재현은 재현되는 여성성과 상징적인 권력을 보여주고요. 코드화는 여성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코드화하는 것으로 인터페이스 권력을 보여줍니다. 재현은 무엇이 보이는가의 문제이며 코드화는 무엇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지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연구는 프로그래밍된 여성성, 알고리즘 여성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플랫폼과 인터페이스가 미리 설계한 미적, 행동적, 감정적 규범이 사용자의 반복 수행을 통해서 자연화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사용자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기본값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기술의 젠더화된 정체성을 해체하고 기술의 재현과 디자인 사이에 비판적 연결을 만들자는 테크노 페미니즘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겉보기엔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젠더 규범과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기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드러내고자 합니다. 즉, 기술이 어떻게 여성성과 연결돼서 권력을 재생산하는지 드러내고 광고 속 기술 이미지와 실제 기술 디자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한 광고는 이상화된 여성성을 기술의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기존의 젠더 규범과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장치이며, 이런 의미에서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은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동시에 그것을 전복하는 사이버 퍼포먼스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젠더 구성, AR 광고의 인터페이스 권력을 보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의 미적 규범의 설계, 그래서 미적 기준의 사전 코딩과 감정 표현의 카테고리와 특정한 얼굴 표정, 외모, 감정 표현을 기술적으로 표준화하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인터페이스 기반 신체 수정 구조, 그래서 수정 가능한 얼굴과 수정 가능한 체형, 그리고 필터 기본 세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그래서 사용자가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자동화된 신체 인식 시스템, 그래서 얼굴 인식 기술, 자동 보정 구조, 이런 것들이 기술이 이제 이상적 형태로 보정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점, 그리고 권력의 작동 방식이 변화됐다. 그래서 포커적 이동을 얘기를 했는데요. 외부 응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감시가 시작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감시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구 문제는 첫 번째는 AR, AI 기반 광고 인터페이스에서 알고리즘 설계와 데이터 구조는 어떤 신체 비율과 미적 기준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설정하며 이러한 구조는 여성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가. 두 번째 연구 문제는 AR, AI 광고 인터페이스의 기본값 설정은 사용자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반복적 수행을 유도하며 이러한 수행은 젠더 규범을 어떻게 자연화하는가. 연구 문제 3번은 AR, AI 광고에서 알고리즘 설계, 인터페이스 기본값, 사용자 반복 수행, 규범의 자연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작동하며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 광고의 여성 재현을 넘어서 알고리즘 여성성이라는 새로운 젠더 구성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짧게지만 제가 다중모드 담론 분석이라는 부분,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부분을 좀 가져와서 이것을 설명하고자 했는데요. 연구 문제는 알고리즘 설계, 인터페이스 기본값, 사용자 수행, 자연화라는 디지털 담론 구조 분석이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터페이스 구조와 사용자 행동이 결합하는 멀티모달 담론입니다. 오 할로란의 멀티모달 디스코스 어널리시스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알고리즘 및 인터페이스 구조를 분석하며 AR, AI 광고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얼굴 인식, 신체 랜드마크 알고리즘,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기본값과 자동 보정 기능을 분석해서 어떤 신체 비율과 미적 기준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설정되는지 파악했고요. 시각 담론 분석을 통해서 필터 적용 이후에 나타나는 얼굴 형태, 피부톤, 체형 변화 등 여기선 체형 변화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하나를 넣었다가 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수정을 못했는데 체형 변화 등의 시각적 표현을 분석해서 인터페이스가 어떤 이상적 여성 신체 이미지를 구성하고 재현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수행 및 의미 결합을 분석해서 사용자의 반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알고리즘 구조, 인터페이스 설계, 시각 표현, 사용자 수행이 결합하는 방식을 해석해서 이런 과정이 젠더 규범을 자연화하고 알고리즘적 여성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멀티 디스코스 어널리시스를 활용해서 AR 광고 인터페이스에서 알고리즘 설계, 유저 인터페이스 기본값, 시각 표현, 사용자 상호작용이 결합해서 젠더 규범을 자연화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잠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타필 AI 스킨 어널리시스 툴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 AI 분석 툴입니다. 이 AI 분석 툴에서 결국은 이렇게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얼굴을 이제 그 핸드폰에다 내 셀피를 찍으면 그 셀피에 드러난 스킨들을 분석을 해서 그 스킨에 적합한 그 제품을 어, 제안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에서도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규범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기준에서 제한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젠더 기준을 규범화하고 또 자연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연구 문제 1번에 대한 분석은 약 7만 개의 피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피부 상태를 판단해서 총 8가지 피부 문제 영역으로 범주로 구성했고요. 이 구조는 피부의 상태를 객관적 생체 데이터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특정 미적 기준과 피부 상태 규범을 코드화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구제 2번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얼굴을 측정 가능한 객체로 보게 되며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피부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자기 감시적 수행이 형성이 된다고 봤고요. 연구제 3번은 AI는 얼굴 이미지를 분석하고 피부 상태를 데이터하며 사용자는 셀피 촬영을 통해서 자신의 피부 상태를 분석하도록 유도되고 사용자는 자신의 피부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며 결과적으로 규범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좋은 피부는 문제 없는 피부이며 관리된 피부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 신체는 이미지, 데이터, 관리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네, 로레알에서 하고 있는 버추얼 트라이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트라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내 얼굴에 맞는 색깔과 내 얼굴에 맞는 립스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선택 옵션들이 사실은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영문제 1번은 시스템을 63개의 얼굴 랜드마크, 얼굴의 어떤 부분을 탐지해서 입술, 눈, 볼 등의 위치를 분석하고 그 위에 가상 메이크업을 정합합니다. 레지스트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시스템은 다양한 얼굴 이미지 데이터 기반으로 피부톤에 맞는 색상을 추천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메이크업은 단순한 화장 선택이 아니라 얼굴 구조, 피부톤, 색상 매칭이라는 알고리즘적 미적 판단 구조로 변환됩니다. 연구문제 2번. 연구문제 2번은 사용자는 자신의 얼굴을 메이크업 대상으로 보게 돼서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을 계속 바꿔보며 얼굴을 실험하게 되고 자신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자기 감시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연구문제 3번은 사용자는 얼굴 데이터를 분석하고 메이크업을 자동 정합하고 사용자는 얼굴 위에 다양한 메이크업을 적용해 보게 되며 더 좋아 보이는 얼굴을 찾기 위해서 계속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적 기준은 문화적 규범에서 기술적 추천, 개인 선택처럼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알고리즘이 규범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기준의 정의를 하고 미적 판단 기준의 코드화를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정상이나 자연스러움을 설정을 하고요. 인터페이스에 중립적 제시를 합니다. 기본 설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자연적이고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 결과가 기술적 산출물처럼 제시가 되고요. 대안적 기준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방법, 이 얼굴이 가장 너의 최선의 모습이야. 혹은 이 얼굴이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어, 좋은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게 되고요. 사용자의 결과 해석, 자신의 모습과 결과를 비교하고 자연스러움을 판단하고 수용하거나 조정하거나 의심하게 됩니다. 해석의 자기 규율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자기 점검의 강화, 최적화가 습관이 되고 규범이 스스로의 선택처럼 경험이 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여성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알고리즘 여성성은 단순히 기술이 여성성을 재현하는 현상이 아니라 알고리즘 기준 설정과 인터페이스 중립화를 통해서 규범을 조직하고 사용자의 해석과 반복 수행을 통해서 이를 자연화하는 구조적 순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전면적 내면화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무조건 이 증강현실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여성성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사용자 해석이나 저항이나 협상이나 교차적 위치성에 따라서 다층적으로 변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여성성은 결정론적 권력이 아니라 구조화된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확률적 규범화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 중인 연구가 있는데요. 이 계획 중인 연구는 앞서 밝혔던 그런 많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터뷰를 연구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연구제 1번은 AR 기반 필터. 그래서 제가 AR만을 이제 좀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AI 말고. 그래서 AR 기반 필터, 얼굴 보정 기능을 사용하는 여성 이용자들은 이런 기술이 제시하는 미적 기준과 신체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 영문제 2번, 사용자들은 필터 적용, 얼굴 수정 등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반복적 수행을 경험하며 이런 수행은 자신의 외모 인식과 젠더 수행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문제 3번, 이용자들은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미적 기준과 신체적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거나 저항하며 이런 경험은 알고리즘 여성성의 형성 과정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xperimental based qualitative 인터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샘플 선정 이유는 단순 재현을 넘어서 재현과 동시에 코드화가 가능해지는 기술이 AI라는 측면에서 재현 정도가 적은 AI보다 AI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인터뷰 과정은 첫 번째는 참여자 모집을 하고요. AR 체험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 직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분석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뷰 질문은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는데요. 어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경우에 제가 조금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